반도체는 현대사회에서 필수적으로 쓰이며 안 들어가는 전자제품을 찾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반도체 중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에 대해 같이 이야기해봤습니다. 여기서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에 대해 다시 간략하게 이야기하자면 최애각 전자가 4개인 아주 순수한 결정, 예를 들면 실리콘과 같은 원자들이 모인 결정에 최애각 전자가 5개인 인과 같은 원자를 소량 첨가하면 인이 가진 전자 4개와 실리콘이 가진 전자 4개는 쌍을 이루어 결합하고 한 개의 전자가 불완전하게 핵에 묶인 상태가 됩니다. 이러한 전자는 핵에서 쉽게 빠져나가기에 순수 실리콘에 인을 소량 첨가하면 전류가 보다 쉽게 흐르고 이를 N형 반도체라고 명칭합니다. 반대로 아주 순수한 실리콘 결정에 최애각 전자가 3개인 붕소와 같은 원자를 소량 첨가하면 붕소의 최애각 전자 3개와 실리콘의 최애각 전자 3개는 결합하고 남은 실리콘의 전자 1개 옆에 빈 공간이 남게 됩니다. 이 빈 공간은 홀이라고 명칭하며 이 홀로 옆에 있는 다른 전자들이 쉽게 이동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전자의 흐름은 전류를 형성합니다. 즉 순수한 실리콘 원자에 최애각 전자가 3개인 붕소를 첨가하면 N형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순수한 실리콘보다 전류가 좀 더 쉽게 흐를 수 있으며 이를 P형 반도체라고 명칭합니다.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에 대해 조금 더 궁금하시면 이전 영상 참조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를 서로 붙여놓으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은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를 접합한 다이오드란 물질에 관해 이야기를 간략히 해보겠습니다.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를 접합하면 처음에는 그림과 같은 형태로 나타날 겁니다. 그림을 살펴보면 N형 반도체 쪽에는 원자 핵과 이 원자의 핵에서 쉽게 빠져나갈 수 있는 도너 준위의 전자가 위치하고 있으며 N형 반도체에서는 이 도너 준위의 전자가 다수 있기 때문에 이 전자를 N형 반도체에서의 전류를 흐르게 만드는 다수 캐리어라고 부르겠습니다. P형 반도체 쪽에는 원자와 전자가 쉽게 이동하여 들어올 수 있는 억셉터 준위의 홀이 있으며 P형 반도체에서의 다수 캐리어는 이 홀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 홀로 전자 A가 들어가면 전자 A가 있던 위치는 빈 공간이 되며 이는 또다시 홀이란 형태로 나타납니다. 즉 전자가 홀로 이동하면 홀도 이동하는 꼴로 나타나기에 우리는 편의상 홀도 전자처럼 하나의 개체가 이동하는 걸로 간주하겠습니다.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를 접합시키면 처음에는 N형 반도체의 다수 캐리어인 전자는 P형 반도체의 홀 쪽으로 이동하고 P형 반도체의 다수 캐리어인 홀은 N형 반도체의 전자 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는 물에 잉크를 타면 흘러가는 확산 현상처럼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물질이 이동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런데 계속 시간이 지나면 영원히 홀과 전자가 서로 반대편으로 이동해 나갈까요? 시간이 지나면 N형 반도체의 다수 캐리어인 전자는 홀과 결합하여 고갈되고 P형 반도체의 다수 캐리어인 홀 역시 N형 반도체 쪽의 전자와 결합하며 고갈되어 나갑니다. 그리고 이러한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의 다수 캐리어들이 고갈되는 순간 전자와 홀이 없는 공핍 영역층이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의 접합 중간에 생성됩니다. 그럼 이 공핍 영역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떠할까요? 이 공핍 영역은 전자 혹은 홀을 잃은 원자 핵이 위치하고 있을 겁니다. 예컨대 이 N형 반도체의 E는 원래 최애각 전자가 5개여서 최애각 전자 5개와 핵이 균형을 이루면서 중성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한 확산작용으로 전자 1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E는 플러스 이온으로 변화합니다. 반대로 P형 반도체는 최애각 전자가 3개이지만 현재 홀에 전자가 차들어와 있기에 원래 상태보다 전자가 하나 더 생긴 꼴입니다. 즉, 이 P형 반도체의 붕소 이온은 마이너스 이온으로 변화합니다. 이렇게 되면 N형 반도체의 전자는 P형 반도체 공핍 영역 쪽 마이너스 이온에 의해 반발력이 생기고 더 이상 P형 반도체로 넘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P형 반도체의 홀도 N형 반도체의 공핍 영역 쪽 플러스 이온에 의해 반발력이 생기고 더 이상 N형 반도체로 넘어가지 못합니다. 즉, 이 공핍 영역은 전자와 홀이 더 이상 이동 못하는 배리어의 역할을 해주며 이러한 공핍 영역의 생성으로 N형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가 접합된 물체는 전류가 쉽게 흐를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양쪽에 전압을 가해 보겠습니다. 먼저 N형 반도체 쪽에 마이너스 전압을, P형 반도체 쪽에 플러스 전압을 건 상황입니다. P형 반도체의 플러스 전압에 의해 N형 반도체 쪽 다수 캐리어 전자들은 공핍 영역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마이너스가 플러스에 이끌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역시나 N형 반도체의 마이너스 전압에 의해 P형 반도체의 다수 캐리어인 홀 또한 공핍 영역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전자와 홀이 공핍 영역을 넘어가면서 이동하게 되고, 이러한 전압으로 인해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가 접합한 물체에는 전류가 흐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N형 반도체 쪽에 플러스 전압을, P형 반도체 쪽에 마이너스 전압을 걸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P형 반도체의 마이너스 전압에 의해 N형 반도체의 전자는 더더욱 P형 반도체로 넘어가기 힘들게 됩니다. 전자끼리 서로 밀어내는 척력을 생각하시면 좀 더 이해가 편하실 것 같아요. N형 반도체의 플러스 전압에 의해 P형 반도체의 홀도 더더욱 N형 반도체로 넘어가기가 힘듭니다. 이거는 플러스 극과 플러스 극을 붙이려고 할 때 안 붙여지는 똑같은 척력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전압의 효과로 공핍 영역은 더욱 확대되는 효과를 가져오는데, 쉽게 생각하면 전류가 흐르는 게 완전히 차단돼서 전류가 안 흐르는 상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즉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를 접합한 물체는 인류가 전압을 조절함으로써 손쉽게 전류를 흐르게도 안 흐르게도 컨트롤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PN 접합을 이용한 물체를 다이오드라고 하며, 인류는 이 다이오드를 통해 전류를 손쉽게 조절함으로써 전자 신호를 제어하며 회로를 구성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다이오드는 한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는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교류 전류를 직류 전류로 바꾸는 데 쓰일 수 있으며, 전류의 흐름을 컨트롤하는 스위치로도 사용됩니다. 또한 다이오드가 전류가 흐르고 안 흐르고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서 전류의 흐름에 따라 1과 0으로 나눈 다음에 논리적인 전자회로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실리콘에 약간의 불순물을 섞어서 순수한 실리콘보다 전류가 잘 흐르게 만들고, 이러한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또 접합함으로써 전류의 방향 혹은 흐름을 쉽게 컨트롤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반도체는 점차적으로 인류에게 전류를 보다 손쉽게 컨트롤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줬습니다. 반도체는 물질에 무언가를 섞음으로써, 그리고 서로를 결합함으로써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다면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 3개를 가져다 붙이면 뭔가 더 신기한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나요? 다음번에는 이러한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더더욱 결합함으로써 만들어지는 트랜지스터란 녀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